안녕하세요, 지메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경매물건 분석 주거 게시판에 있는 연속된 미납,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을까라는 글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해운대구에 나와 있는 아파트입니다. 이 물건 이것저것 추측을 해보는데 도대체 뭐가 숨겨져 있을까 잘 알지는 못합니다. 진실은 그들만이 알겠죠. 일단 등기부부터 순서를 보면요, 2007년도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매가 되었고 거래가액은 2,100만원입니다. 좀 저렴한 아파트인 거죠. 매각 물건 명세서를 살펴보면 2015년도에 전입한 세입자 E씨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보증 반항에 의한 판결 및 지급명령으로 강제 경매를 신청한 신청증과 동의님, 즉 2015년에 전입한 E씨는 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경매로 넘긴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들이 보입니다. 관련 사건에 두 개가 접수가 되는데요. 2016년도에 접수한 지급명령, 그 다음에 2017년도에 접수한 판결 정본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했을까요? 좀 내용을 살펴보니 채무자가 총 3명인데 2명은 지급명령에 의해 송달이 되었고요. 1명은 송달이 안 되어서 어쩔 수 없이 보증금 반환 소송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것조차도 송달이 안 돼서 결국은 공시송달로 끝났다는 거죠. 공시송달로 끝났습니다. 결국은 이 나머지 1명을 찾을 수 없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되었을까요? 등기부를 먼저 보면 이 앞에 있는 게 접수일자고 뒤에 있는 게 원인일입니다. 2011년도에 상속, 즉 원인 상속으로 인해서 소유자가 사망을 했는데 등기에는 2017년도에 접수가 됐습니다. 그럼 좀 이상하죠? 세입자는 2015년도에 전입이 되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당시에는 소유자는 상속되었지만, 이미 상속이 되었지만 상속이 되어 있지 않은 걸로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그걸로 인해서 좀 그때 좀 전입을 한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3명에게 상속이 되었는데요. 3대 2대 2대이므로 이 3이 배우자이고요. 2명의 자녀입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이 배우자분은 아버지로 보입니다. 남자 이름이고요. 원래 위에 있던 소유자, 이 소유자는 여성분으로 보이므로 어머니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상속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3명에게 이 상속이 된 거죠. 그런데 도대체 무슨 일로 인해서 이 2명의 자녀, 이 3명 중에 2명의 자녀에게는 송달이 되어서 지급명령으로 송달이 되었거든요. 근데 나머지 1명, 위에서 얘기한 1명이 송달이 안 되어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한 걸로 보이는데, 이 1명이 바로 아버지입니다. 왜 도대체 이 아버지를 찾을 수가 없어서 공시송달로 끝났을까요? 이 주소지에 살고 있지 않은 건지, 전입만 여기 해놓고 다른 곳에 살고 있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물건 일단은 시세를 보면요, 실거래 시세를 보면 4천에서 5천 정도로 되고 있는데, 이 물건이 5층입니다. 5층 건물에 5층이다 보니 이 중에서 5층의 물건 한 이 정도 시세가 되지 않을까, 좀 보수적으로 잡아도 한 4천만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물건이 경매로 진행을 했을 때 당시에 이 세입자의 보증금은 2천만원이거든요. 여기 보다시피 경매로 진행한 금액이 여기 써 있습니다. 경매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이 좀 넘어가는데, 이 부분은 이제 이것저것 비용까지 더한 걸로 보이는데요. 강제 경매로 신청을 하면서 청구 금액이 2천만원이 좀 넘어가서 실제 보증금은 2천만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물건이 값어치가 4천만원 정도 한다면 2천만원을 충분히 갖고도 남죠. 보다시피 다른 채권은 없습니다. 그래서 2천만원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경매가 진행 중이다는 거는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여러 가지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도대체 왜 이 물건이 충분히 4천만원인데 충분히 갖고도 남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경매에 진행하고 있는지, 또한 중요한 점은 이겁니다. 왜 이렇게 미납이 3번이나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처음에 이때 당시에 미납했을 때는 보증금이 364만원이었고요. 4만원이고, 한 번 미납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보증금 20%잖아요. 자, 이때 미납할 때 당시에는 720만원 정도고요. 그 다음에 이때 미납할 때 당시에는 약 580만원 정도가 될 겁니다. 이거 세 개 합치면 약 1600만원이라는 보증금을 미납을 하게 된 거죠. 금액이 약 4천만원 정도 되는 물건에 있어서 상당히 제가 잘못 얘기했네요.
맞는데요. 맞습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의 미납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4천만 원 정도 되는 물건에 있어서 1,600만 원 정도 미납금이 더해질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더해졌는데 합치면 5,6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세입자 2천만 원 갚고도 충분히 3,600만 원이라는 상당히 큰 금액이 남는데 아무도 행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충분한 상황에도 불구하고요. 이거 이렇게 처리해도 될 건데 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이렇게 미납을 했을까요? 아버지가 다른 곳에 가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5층이라는 점이 굉장히 방수 문제가 심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방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금액이 뭐 예를 들어 뭐 방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 원이나 또 1,000만 원까지 들어간다면 물건의 값어치에 비해서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너무나 많이 들어가게 돼서 보증을 미납하게 됐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말 반드시 현장을 가셔서 세입자 이 씨를 만나서 많은 얘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반드시 내부를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미납하게 된지는 알지 못합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방수 문제라고 저는 추측하는 이유가 이 물건이 사용승인이 79년도거든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30년 넘었죠. 30년 넘은 금액이 넘었고, 그 다음에 이 물건이 5층 중에 5층이다 보니, 좀 이런 방수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 그 다음에 방수 문제뿐만 아니라 내부가 정말 엉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관리비 미납금이 없는 걸로 봐서 세입자가 점유를 하고 있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좀 내부는 좀 꼭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물건 왜 이렇게 미납이 계속 되고 있는지 혹시 방문하셔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 경매라는 게 이렇게 내부를 보지 못하고 입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다 보니 굉장한 리스크가 있는 이런 물건이다 보니 현재 4천으로 본다고 해도 이렇게 2,900조차도 아무도 입찰을 안 할 정도로 미납했으니까 다른 사람들 입찰을 안 했죠 할 정도로 굉장히 좀 문제가 큰 상태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꼭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